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문과 출신들이 또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심들이 많고 조회수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AI에 관련된 책이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마 가장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높았던 분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AI 관련된 책들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좀 쉽고 재밌는 책이 있어서, 그리고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책 하나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뽑은 부제는 그거 책의 어떤 정수, 에스프리를 20개의 키워드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AI 지식이라는 책이고요.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뽑은 20개의 키워드로 책의 어떤 전반적인, 이건 책은 뭐 의견이 있는 책은 아니니까, 예, 그쵸? 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AI는 뭐 좀 어려워요. 그쵸? 예.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AI의 기본이 AI가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AI는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알고리즘에 빅데이터를 합친 거죠. 그리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수학 없이 AI를 얘기한다? 그거는 그쵸.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책을 쓰겠다는 것만큼 좀 난센스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은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사실 뭐 문과 출신이라 수학을 뭐 벌써 놓은 지 몇십 년 됐잖아요. 몇십 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해하면서 봤으니까요. 예.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맞죠. 그래서 책이 또 그리고 사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제 글과 비주얼과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룬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상길이라는 작가인데요. 어, 현대자동차랑 카카오톡에 있었더라고요. 예. 카카오에서 챗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에에서는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둘이 합병해서 코딩 테스트 카카오의 출제위원이기도 했으니까 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보는 파이썬 알고리즘, 뭐 근데 파이썬이잖아요, 그쵸? 인공지능의 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쵸? 예.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컴퓨터공학과는 이과에서 의대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고, 그쵸? 예, 최고 인기 학과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서울대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도 숱하게 많고요. 문과 출신들은. 근데 이과 컴퓨터공학은 거의 없어요. 뭐 서울대가 아니라 인천대든 강원대든 뭐 이런, 제가 좀 폄하하는 느낌이 들지만, 예, 지방 사립대를 나와도 그 지방 국립대가 아니라, 예, 먹고 살 수 있는 게 컴퓨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겠죠. 예. 영어까지 잘하면 외국까지 살 수도 있죠. 예. 박상기라는 작가고요. 예. 그래서 책은 모두 9개의 어떤 챕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알파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 가장 그죠? 요긴하게 돈을 벌어다 줄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이제 검색 엔진, 구글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라는 일종의 그죠? 이것도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것이 돈 되는 분야겠죠. 예. 그리고 기계 번역, 이제 구글의 놀라운 번역력을 보여주잖아요. 예. 2017년도부터 시작되는 구글의 이제 번역의 시스템의 혁신은 그냥 무라카미 하루키가 번역한 그 영문보다 오히려 더 잘 번역했다는 일본 사람들이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챗봇, 그죠? 예. 저는 인공지능이 아직 챗봇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챗봇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뭐 그쵸? 걸음마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헐 같은, 그쵸? 예, 그녀 같은 영화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제 생각에 10년이 뭡니까? 한 20년도 좀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차에 있으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접하는 거죠.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예, 대충 인공지능이 쓰이는 분야와 인공지능의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20개는 책의 어떤 핵심이면서 그리고 꼭 좀 알았으면 좋을 그런 if된 규칙이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if then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문이죠. 조건문. 이제 그거를 거의 이제 컴퓨터 저도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코딩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딩은 수학이면서 수학에서 이제 조건문과 이제 명제 부분에서 그 부분에 좀 지식이 좀 반드시 선행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if the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if then 규칙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어떤 뭐 이제 뭐랄까 그렇죠. 어떤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요. 머신러닝이 그쵸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그 머신러닝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딥러닝이 나오는 거죠. 예. 기계가 공부하는 거니까 알아서 쓰는 게 머신러닝이고 그 새로운 그쵸 예, 그 방법에 그쵸 인간의 추론 과정을 그쵸 흉내내서 그쵸 신경망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딥러닝이 생긴 거니까요. 좀 더 넓은 개념과 좀 더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머신러닝이 먼저 나오고 딥러닝은 최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거예요. 어떤 최적의 결과를 줄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아지도 말 잘 듣고 인공지능도 일 잘하는 거죠. 예, 그게 강화학습인데 뭐 인공지능한테 뭐 저 뭐 간식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예, 일단 줄 수 있는데 알파고도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된 SF 영화들 뭐 웨스트월드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은 좀 더 그쵸 예, 인간적인 어떤 그게 좀 뭐랄까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당근을 원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그쵸 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망과 가치망. 정책망은 알파고에 사용된 두 종류의 저겁니다. 이제 이 알파고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 바둑을 둘 때 어디에 돌을 내려놓을지를 예측하는 것이 정책망이고요. 가치망은 어, 현재 국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점치는 그쵸 두 가지 방식으로 결국 이세돌을 이긴 거고요. 그리고 알파고는 알파고에서 제로를 그쵸 고를 빼고 알파고 제로가 나올 때마다 그쵸 인간의 이제 기본을 인간과 그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자체가 혼자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6년 동안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이후에 인공지능이 그걸 뛰어넘는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바둑이나 그 뭐 딥마인드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이제 의료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는데 글쎄 뭔가 어떤 지금 워낙 또 나스닥이나 기술적 성장률들이 안 좋은 시점이라 묻혀가는 느낌도 들지만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베이지 정리입니다. 이제 베이지 정리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통계는 어떤 결정적인 거라면 베이지 정리는 그죠? 예, 믿음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 경험적인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예, 사전 확률을 계산해서 사후 확률을 이게 자율주행차에서 쓰이더라고요. 베이지 정리가. 예, 그래서 베이지 정리에서 따라서 그쵸?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 그쵸? 예,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특히 중요하다면 요 정도는 그쵸? 예,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고3들 이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지금은 이제 문과 학생들만 이제 하지만 예전에 쓸 때 통계학과 서울대학 쓰는 애들이 이제 베이지 정리에 관련된 자소에 책도 쓰고 많이 하긴 했어요.
첫 번째는 레이더와 라이다의 차이는요. 이거는 인공지능 얘기보다는 기계공학 쪽에 가까운 거죠. 예. 아시겠지만 네, 레이더는 그죠? 예, 전자파 쏘아 올려서 이제 반사된 전자파를 측정해서 물체 거리 재는 거죠. 예, 2차 세전 때 개발했던 레이더입니다. 당시 독일이나 영국과 미국은 있었고요. 일본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비행기들은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제로 비행기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냥 그 공중에서 뜨다가 항공모함 지나쳐가지고 그리고 연료 떨어져가지고 추락한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라이다는 그죠? 예, 빛과 레이더의 합성으로 레이더가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파를 측정한다면은 라이다는 그죠? 레이저 빛을 발사해 반사된 레이더와 라이다. 그러니까 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거부하고 그죠?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성능을 높겠다는데 높이겠다는데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지금 5단계까지 있는데 겨우 2단계 수준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차보다 UAM, 그죠? 예, 드론 택시라고 불리는 UAM이 좀 더 먼저 상용화 될 것 같은데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차 문제는 바로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그죠? 예. 자율주행차는 윤리성도 기술적인 측면도 문제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그쵸? 생각해 보세요. 예,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내 목숨이 운전자 목숨까지 그쵸 위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저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누가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쵸 누구를 살릴 것이냐 이런 것들 트롤리의 문제랑도 비슷한 거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광차 문제고요. 그리고 도덕기계라는 개념도 여기서 따라 나옵니다. 이제 MIT에서는 이제 광차 문제를 두고 가요. 그리고 구글은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효율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구글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생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하루에 뭐 300억 페이지 정도인가 이제 업데이트 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그죠? 그래서 다 분산해서 그걸 다 어디다 둘까? 그러니까 분산해서 두고 있는 거죠. 예. 구글 파일 시스템이 그죠? 예, 이걸 효과적으로 그죠? 그 많은 인덱스와 그 많은 파일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A/B 테스트는요. 예,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돼요. 무작위 대조 시험을 온라인에서 구현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죠? 예, 가장 효과적인 그죠? 예, 광고들이나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순환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스마트 스피커, 시리나 알렉사 같은 거에 필요한 건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구성되는 시계열 형식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 바로 그쵸 이게 그 이제 그 실이나 그쵸 예. 삼성전자도 있죠 예. 그죠 빅스비라고 그쵸 예. 이런 예,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 모델은 어,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로 음성 인식에서 잘못 인식된 단어를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음량 모델로 인식한 결과를 언어 모델로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네요. 이에도 언어 모델은 챗봇 등 그죠? 얘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에 쓰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생각하고요. 규칙 기반 그리고 예시 기반 기계 번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번역에서 규칙 기반은 언어학자들이 일일이 규칙을 정리하고 그 규칙에 따라 번역을 하는 거고요. 예시 기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모방하는 형태로 번역 방식이죠. 당연히 후자가 더 그쵸? 예, 기계 번역은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대화 시스템입니다. 챗봇이 이게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누가 챗봇 하겠습니까? 뭐 옛날에 저도 십몇 년 전에 심심이를 그 수준보다는 조금 많이 진화되겠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리 대화를 준비해 놓고요. 보니까 챗봇들은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키워드를 뽑아서 거기에 세 가지 중에 대화를 하나를 끌고 나와서 그렇게 식으로 이어가는 꼬레 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더라고요. 그리고 GP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이용한 자연어 생성 모델이고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소 중 한 곳인 오픈AI에서 만들었으며 첫 번째 모델은 GPT, 두 번째는 GPT-2, GPT-3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 예, 구글을 생각하시면 구글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서 정답을 찾는 모델이라고 하네요. 기존 단일 의사결정 나무에 비해 오류에 더 견고하고 이제 성능이 또한 뛰어나다. 내비게이션에서 정말 그쵸.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잘못 이용했다간.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찾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 에체어르 데이크스트라가 여자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갔다가 2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천재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오컴의 면도날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수학과 철학이 결합된 게 알고리즘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협업 필터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방식이죠. 선호하는 영화 자체의 특징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유사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쵸? 예, 이 고객이 그쵸? A 고객, B 고객이 이제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하는 시스템이 협업 필터링이고요. 예, 넷플릭스가 이런 방식으로 그쵸? 예, 행렬 인수분해는 고객이 부여한 평점 정보를 기반으로 그쵸? 평점을 주잖아요. 고객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영화의 특징도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평점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추천하는 영화들은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예, 알고리즘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예, 유튜브는 보통 70% 정도의 이제 유튜브가 추천하는 거고요. 80%의 넷플릭스 영화는 그죠?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만큼 알고리즘이 뛰어나다고 인공지능이 뛰어난 거죠. 그다음에 콜드 스타트는 이제 유튜브 초기에 그죠? 그리고 항상 새로 들어 올라온 양상이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그쵸? 예. 어떤 바람을 타면 유튜브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쵸? 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은 바로 이제 구글 유튜브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본인은 모르는 그쵸? 예, 알고리즘.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알고리즘이나 이제 유튜브가 우리의 취향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 왔다 이런 얘기니까. 예, 지금 현재 AI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쵸? 예, 어떤 지점을 알려주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모두 20개를 준비해봤어요. 책공미가 평가를 드리자면요.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AI 책은 분명히 맞아요. 이보다 쉽고 재미있는 건 저요. 기어 생각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책도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수학 얘기 안 할 수 없고 벡터 나오는 부분은 저도 솔직히 벡터를 공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헤매는 저도 헤맸고요. 헤매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가 그렇죠. 이제 인문학이나 문학 등 어떤 이런 소양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독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컴퓨터공학과 오래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닌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진짜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좀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